청취자님,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도 한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속 900km로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보잉 747 여객기가 있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쵸. 승객들은 그 안에서 평화롭게 커피도 마시고 영화들 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기장하고 엔지니어들이 비행기를 멈추지도 않고 고도를 낮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 엔진을 통째로 새 걸로 갈아 끼워야 한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와, 공중에서 엔진을 교체한다고요? 네. 심지어 승객들은 커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요. 약간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 숨막히는 작업이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IT 세계의 가장 깊은 엔진룸에서는 뭐랄까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사실 우리가 흔히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면 그 눈앞에 펼쳐지는 되게 화려한 혼합현실 기기나 사람하고 막 대화하는 인공지능 같은 극적인 것만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사용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그 시스템의 근간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조용한 과정 속에 숨어 있거든요. 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청취자님,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막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적인 메커니즘만 딱 짚어드리는 청취자님만의 맞춤형 가이드로서 오늘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룰 소스들이 꽤 다양하죠. 네, 겉보기엔 전혀 교집합이 없어 보이는 4가지 최신 기술 소식들이에요. 이번 주 레일즈 업데이트, 이블 마션스의 튜토리얼 킷 출시, 베이스캠프의 에이전트 개편, 그리고 당근의 데이터베이스 밋업 소식까지 준비했거든요. 정말 하나하나가 다 굵직한 주제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파편화된 뉴스들을 쫙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학습, 운영, 그리고 협업에 존재하는 마찰력, 그러니까 프릭션을 조용히 소멸시키고 있는가, 이겁니다. 아, 마찰의 소멸이라는 관점, 이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마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마찰, 그리고 도구랑 협업하는 마찰까지 이 3가지 차원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오늘 하나씩 짚어보면 좋겠네요. 네, 자, 하나씩 짚어볼까요? 그럼 첫 번째, 엔진룸으로 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서비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묵묵히 지탱하는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의 숨은 혁신인데요. 그 최근 발표된 이번 주 레일스 소식을 보면 화려한 새 기능보다는 철저하게 운영 안정성하고 레거시 정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다가올 레일즈 국가전에서는 그 Require Dependency, 그러니까 의존성 요구 기능이 완전히 폐기될 예정이거든요. 아, 그게 개발자들을 꽤 괴롭혔던 문제 아닌가요? 맞아요. 루비 온 레일즈 생태계를 오랫동안 진짜 괴롭혀왔던 고질적인 문제였죠. 과거에는 코드 파일들 사이의 의존성,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먼저 로드되어야 하는지를 개발자가 수동으로 다 명시를 해야 했어요. 수동으로요? 프로젝트 커지면 엄청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프로젝트가 커지면 이 로드 순서가 막 꼬이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에러가 터지곤 했거든요. 근데 자이트베르그라는 오토로딩 엔진이 도입되면서 파일 경로랑 클래스 이름을 기반으로 이 복잡한 의존성 트리를 알아서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구성해주게 되었습니다. 오, 알아서 해준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Require Dependency를 없앤다는 건 프레임워크가 이 자동화된 엔진을 100%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은 거죠. 아, 코드를 관리하는 마찰을 확 줄인 거군요. 근데 사실 제가 더 놀랐던 건 데이터베이스 쪽의 변화입니다. MySQL 쓸 때 스키마 변경하는 add 컬럼이나 change 컬럼 같은 작업에 락 그리고 알고리즘 옵션을 기본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네. 아주 중요한 변화죠. 이게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비행기 엔진 교체 비유, 그게 정확히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마찰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 새로운 열을 추가하는 이런 DDL 작업을 하면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그 테이블을 완전히 잠금 처리해버리거든요. 잠긴다는 건 그럼 유저들이 막 글을 쓰거나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는 작업이 전부 막힌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읽기나 쓰기 쿼리가 큐에 계속 쌓이다가 결국 타임아웃이 발생하고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다운되는 대참사로 이어지는 거죠. 와, 진짜 끔찍하네요. 그래서 예전 개발자들은 유저가 제일 적은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스키마를 변경해야 했어요. 아, 수면 부족의 원인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추가된 알고리즘 인플레이스나 락 논 같은 옵션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기존 테이블을 잠그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새로운 스키마를 쫙 적용하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도중에 진짜 엔진을 교체하는 거네요. 네, 프레임워크 단에서 이런 무중단 온라인 스키마 변경을 기본 옵션으로 지원한다는 건 수많은 백엔드 엔지니어들의 수면 시간을 보장해주는 엄청난 발전인 거죠. 인프라가 알아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셈이네요. 포스트그레스QL 쪽에서도 비슷한 결의 업데이트가 있었잖아요. Prevent Writes True라는 읽기 전용 모드 상태에서도 리셋 명령어가 가능해졌어요. 네, 장애가 발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페일오버하거나 점검할 때 운영 유연성이 훨씬 좋아진 거죠. 거기다가 로컬이나 CI 환경에서 DB 스키마 로드를 할 때 테이블 생성 SQL을 배치로 묶어서 처리하게 되면서 속도도 비약적으로 빨라졌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하나인 것 같아요. 프레임워크가 운영의 마찰을 기본적으로 흡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인프라 관련된 기계적이고 위험한 고민들이 줄어드니까 팀은 그 에너지를 비즈니스 로직이나 유저 경험을 개선하는 데 온전히 쏟을 수 있겠네요.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그 치열한 인프라 고민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행사가 하나 눈에 띄는데 바로 오늘 3월 25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 당근의 첫 데이터베이스 미트업 소식입니다. 4월 24일 교보타워에서 열리는데 트래픽 규모가 어마어마한 당근답게 막 오로라 DB 자동화나 쿠버네티스 환경의 몽고DB 운영 같은 굵직한 실무 노하우가 공유되더라고요. 네, 라인업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제 눈길을 끄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피지벡터 검색 최적화 세션이에요. 이 세션은 업계 관계자라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당근 같은 거대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검색이랑 추천 엔진이랑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검색이 제일 중요하죠. 기존에는 사용자가 자전거라고 검색하면 텍스트가 정확히 일치하는 게시물만 찾아주는 키워드 매칭 방식을 썼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텍스트랑 이미지의 의미를 바차원 공간의 좌표, 그러니까 벡터로 변환합니다. 의미를 통째로 좌표로 만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사용자의 맥락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벡터 검색이 필수적인 시대가 된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벡터 검색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파인콘이나 밀버스 같은 AI 전용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굳이 기존에 쓰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포스트그레에 피지벡터라는 확장 기능을 달아서 그 무거운 작업을 시키는 걸까요? 기존 DB에 너무 과부하 주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전용 벡터 DB를 쓰면 검색 성능 자체는 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하신 마찰이라는 키워드가 또 등장합니다. 또 마찰인가요? 네, 기존 상거래 데이터는 전부 포스트그레에 있는데 검색을 위해서 전용 벡터 DB를 따로 구축하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야 하잖아요. 그럼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하고 데이터 정합성이 깨질 위험이 생기죠. 그럼 거래가 이미 완료된 상품인데 벡터 DB에 제때 반영이 안 돼서 계속 추천에 뜨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맞아요. 당근처럼 데이터 변경이 아주 극심한 실무 환경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애시드 트랜잭션을 유지하면서 벡터 검색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운영의 마찰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다만 수천 만 건의 데이터를 피지벡터로 쿼리할 때 발생하는 인덱스 크기나 메모리 문제, 그리고 레이턴시를 어떻게 최적화했는지가 관건인데 그걸 이번 미트업에서 다 푼다는 거죠. 인프라를 막 쪼개서 발생하는 운영의 마찰을 피하려고 DB 엔진 자체를 극한으로 튜닝했다는 거군요. 당근과 레일즈가 백엔드를 얼마나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아주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하나 발생해요. 어떤 아이러니죠? 시스템이 이렇게 막 고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새로운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배우고 진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코딩 좀 배워보려다가 도커 설치하고 환경 변수 잡고 하느라 며칠 밤낮을 버리고 포기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인프라의 마찰은 줄어들었지만 학습의 마찰, 그러니까 진입 장벽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그 학습의 마찰을 아예 소멸시켜버린 두 번째 엔진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블마션스가 내놓은 튜토리얼 킷 RC 버전 실시 소식인데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감탄했어요.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터미널에서 그냥 명령어 한 줄만 딱 치면 데모 레일즈 8 앱부터 레슨 환경, 배포 설정까지 통째로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복잡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는 싹 다 덜어내고 오직 루비와 레일즈의 본질적인 백엔드 로직에만 딱 집중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과거에는 코딩 튜토리얼 한번 따라하려면 내 컴퓨터에 언어 런타임 깔고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패키지 매니저까지 다 세팅해야 했잖아요. 근데 튜토리얼 킷은 이 모든 인프라를 그냥 브라우저 안으로 싹 숨겨버렸습니다. 브라우저 안으로요. 네, 사용자는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만 켜면 돼요. 그 안에 완벽하게 격리되고 세팅된 서버 환경이 통째로 띄워지는 겁니다. 와, 요리책 주고 주방부터 지어라 하던 걸 그냥 모든 도구가 세팅된 이동식 주방을 통째로 눈앞에 대령해 주는 거네요. 맞아요. 배포 자동화도 훌륭해서 CI 환경에서 복잡한 러스트 툴체인이나 웹어셈블리 빌드를 알아서 다 처리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브라우저 안에서 서버를 돌린다는 건 결국 웹 어셈블리, 그러니까 와즘을 쓴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 와즘 환경은 보안 때문에 철저하게 샌드박스로 격리되어 있잖아요. 외부 인터넷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보면 브라우저 안에서 HTTP 통신을 우회적으로 지원한다고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아, 그 부분이 바로 이 도구의 진정한 기술적 돌파구입니다. 청취자님, 방음이랑 차폐가 완벽하게 된 밀실 아래 루비라는 통역사를 가둬두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밀실 안에서는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선이 아예 없어요. 네, 완전히 갇혀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튜토리얼 킷 팀은 자바스크립트 브릿지라는 아주 기발한 편법을 썼습니다. 밀실 밖의 브라우저 환경에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원래 주인이 살고 있고 얘는 인터넷 통신, 그러니까 패치 API를 아주 잘 쓰거든요. 아, 밀실 안에 루비가 직접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문틈으로 자바스크립트한테 쪽지를 건네주는 방식이군요. 정확합니다. 와즘 내부의 루비 코드가 외부 API를 호출하고 싶을 때 자바스크립트 브릿지를 통해서 야, 이 주소로 요청 좀 보내줘 하고 메시지를 딱 전달합니다. 오, 똑똑한데요? 그럼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가 통신을 한 뒤에 그 결과값을 다시 와즘 메모리 공간으로 쑥 밀어넣어주는 겁니다. 이 우회로 덕분에 이제 브라우저 안에 띄워진 가상 튜토리얼 환경에서 직접 LLM API를 호출하거나 외부 데이터를 끌어오는 살아있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야, 밀실에 갇혀있던 코드가 드디어 외부 세상이랑 소통하게 된 거네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조금 섬뜩하면서도 놀라운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 튜토리얼 킷 자체가 튜토리얼 문서를 작성할 때 AI 코딩 에이전트가 돕도록 클라우드 코드 스킬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이 도구가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다 돌아가고 세팅도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는데 왜 굳이 AI한테 와즘 제약 조건이나 파일 구조 같은 그 복잡한 도메인 지식까지 주입해가면서 저작 도구로 쓰는 걸까요? 그냥 흔히 쓰는 챗 GPT 창 띄워놓고 레일즈 튜토리얼 좀 써줘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LLM한테 튜토리얼을 짜달라고 하면 발생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챗GPT는 방금 말씀드린 그 밀실의 제약, 와짐을 모릅니다. 아, 밀실인 줄 모르는군요. 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C 언어 기반의 네이티브 확장을 사용하는 루비 라이브러리, 예를 들면 노코 길이 같은 걸 설치하라는 코드를 짜줄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걸 브라우저 튜토리얼에서 딱 실행하는 순간 환경이 와장창 깨지면서 에러가 터지겠죠. 아, AI가 문맥은 기가 막히게 알지만 자신이 코드를 실행할 그 물리적 한계점은 모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코드 스킬스를 통해 AI에게 명확한 도메인 지식과 제약 조건을 딱 주입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일반 서버가 아니라 브라우저 위 와즘 환경에서 도는 튜토리얼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네이티브 확장이 필요한 코드는 절대 쓰면 안 되고 파일 구조는 반드시 이 규칙을 따라야 해. 이렇게요. 룰을 명확히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룰을 인지한 AI는 단순한 텍스트 생성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페어 프로그램으로 격상됩니다. 작성자는 기술적 제약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을 더 쉽게 가르칠까 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철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놀랍네요. 인프라를 바위처럼 단단하게 다지고 그 기술을 배우는 환경의 마찰을 브라우저랑 AI를 통해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방식의 마찰은 또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데이스캠프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튜토리얼 킷에서는 AI가 문서를 작성하는 똑똑한 보조 역할을 했다면 이제 AI가 아예 주체적인 에이전트로 우리 허벅공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3월 25일 37시그널스의 창립자 DHH가 발표한
베이스캠프의 에이전트 접근성 강화 소식입니다. 기존의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조급하게 AI 트렌드에 편승하느라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화면 구석에 그냥 반짝이는 AI 요약 버튼 억지로 끼워 넣거나 챗봇창 하나 덜렁 달아두는 게 전부였잖아요. 네, 버튼만 누르면 다 요약해준다고 하죠. 하지만 베이스캠프의 접근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개편된 API, 에이전트 전용 스킬,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CLI,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도입해서 AI 에이전트가 시스템의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신경망에 직접 접속하게 만들었어요. 잠깐, 여기서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CLI요? 그 명령어를 텍스트로 치는 시커먼 터미널 화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불편한 텍스트 화면에서 벗어나서 마우스로 클릭하고 터치하는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그래픽 UI를 만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잖아요. 근데 최첨단 AI 에이전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과거의 CLI로 돌아간다고요? 이건 개발자들의 AI용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따로 만들기 귀찮아서 본인들한테 익숙한 도구를 쥐어준 일종의 퇴보나 타협 아닌가요? 하하, 겉보기엔 정말 퇴보처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페이스의 본질을 파고들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인터페이스의 완벽한 분리이자 진화거든요. 분리요? 네, 그래픽 UI는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발명품입니다. 인간은 시각적 힌트나 공간 기억력에 의존하니까요. 만약 AI 에이전트가 인간처럼 브라우저를 열고 HTML 요소를 스크래핑해서 새 할 일 만들기 버튼의 좌표를 찾아 클릭하게 만든다고 해보죠. 어느 날 디자이너가 그 버튼 색상을 바꾸거나 위치를 한 10픽셀만 옮겨도 에이전트는 버튼을 못 찾아서 고장나버립니다. 아, 픽셀 단위로 어긋나면 뻗어버리니까. 인간의 눈에는 엄청 직관적인 화면이 기계한테는 그냥 지뢰밭이나 다름없군요. 맞습니다. 대단히 느리고 연약한 방식이죠. 반면 LLM의 본질은 뭘까요? 그들은 텍스트를 예측하고 생성하는 기계잖아요. 텍스트 덩어리죠.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인터페이스는 시각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명확한 텍스트 기반의 명령어, 바로 CLI입니다. 에이전트가 텍스트로 베이스캠프, 투두 크레이트, 프로젝트 마케팅, 타이틀 주간 보고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든 100% 확실하고 빛의 속도로 작업이 처리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완전 납득이 되네요. DHH가 명확한 철학을 보여준 거군요. 인간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인 GUI에 남겨두고 기계, 즉 에이전트를 위한 인터페이스는 가장 빠르고 결정론적인 텍스트 기반의 CLI여야 한다. 네,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디커플링한 거죠. 이렇게 되면 실무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게 가능해지죠? 예를 들어서 외부 고객 관리 시스템에 불만 사항이 딱 접수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그걸 읽고 분석한 뒤에 베이스캠프의 CLI를 통해서 담당 개발자 앞으로 후속 작업을 딱 생성하고 관련 로그 파일까지 첨부해 둘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마우스를 클릭할 필요가 전혀 없이요. 와, 로봇한테 사람 의자에 앉아서 사람용 마우스 쓰라고 강요하는 대신에 로봇 전용 고속 데이터 케이블을 그냥 꽂아준 격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것이 37 시모너스가 말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지능입니다. AI가 그저 긴 글을 세 줄로 요약해주는 앵무새 역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워크플로우에 직접 개입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진짜 동료가 되는 거죠. 업계의 얄팍한 AI 버튼 트렌드에 완전 경종을 울리는 대단히 깊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제품 설계네요. 향후에 그들의 메일 서비스인 헤이나 다른 제품으로 이 CLI 방식이 확장된다면 우리 업무의 마찰력은 진짜 영에 수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되는 부분이죠. 자,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네 가지 소식이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완벽하게 꿰어지는 것 같아요. 청취자님, 제가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정리 한번 해주시죠. 수천만 명의 트래픽을 견디는 당근의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그리고 다운타임을 없앤 레일즈의 조용한 업데이트는 우리의 시스템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지탱해줍니다. 여기서 인프라의 마찰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튜토리얼 핏은 골치 아픈 환경 구축 없이 브라우저와 통제된 AI를 통해서 누구나 그 시스템에 도달할 수 있는 매끄러운 진입로를 닦아놓았습니다. 학습의 마찰이 사라진 거죠. 완벽하네요. 마지막으로 베이스캠프는 그렇게 들어온 시스템 안에서 AI 에이전트 전용 고속도로인 CLI를 뻥 뚫어주면서 우리가 협업하는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마찰이 사라진 겁니다. 네, 학습, 인프라 운영, 그리고 업무 협업.
IT 산업을 떠받치는 모든 핵심 영역에서 이 불필요한 마찰열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식어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늘 배움에 열정적인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이 깊은 엔진룸까지 쑥 내려와서 확인한 변화들이 청취자님의 일상이나 커리어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정보가 범람하고 기술이 폭발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따라가기 벅찰 정도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술 자체가 무언가를 세팅하고 튜닝하고 버튼을 클릭하는 기계적인 마찰을 스스로 막 지워버리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잠금 현상은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피하고 코딩 환경은 브라우저가 제공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 등록은 CLI를 타고 AI 에이전트가 처리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찰이 사라진 자리에서 청취자님께 온전히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남는 건 인간의 몫이겠죠. 네, 바로 더 높은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그리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기획과 방향성 설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입니다. 예전에 그 마찰을 이겨내는 데 썼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무엇을 창조하는 데 쏟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즐겁고도 꽤 무거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청취자님의 상상력을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서버 환경 구축 없이 브라우저에서 곧바로 모든 것을 배우고 협업 도구마저 AI 에이전트가 CLI로 주도적으로 조작하도록 설계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진짜 주체는 누굴까요? 꽤 묵직한 질문인데요. 혹시 그 브라우저 튜토리얼을 보고 스스로 학습한 AI 에이전트들이 복잡한 시스템을 알아서 다 구축하고 우리 인간은 그저 베이스 캠프의 검은 화면 너머로 에이전트들한테 야, 이 방향으로 가자 하면서 지시만 툭툭 던져주는 시대가 오진 않을까요? 밖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어느새 완전히 바뀌어버린 조용한 엔진룸의 시스템에 우리 인간이 지배당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청취자님께서 그 엔진룸을 꿰뚫어보는 좋은 렌즈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혁명이 세상을 바꾸는 법이니까요. 오늘 탐구한 내용들이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에 뜨거운 불을 지폈기를 바라면서 방금 던진 그 질문은 청취자님만의 사유를 위한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네, 복잡한 정보 속에서 기술의 심연을 탐험하는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